자, 저희가 이제 어제 있었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과 관련된 말씀을 좀 이어갔는데 직접 참석하셨던 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신임 대표죠. 이정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예, 늦긴 했습니다만 대표 취임 축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심상정 전 대표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네. 이정미 대표 워낙 든든해서 물러나는데 섭섭함만 없고 시원하기만 하다 이런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예. 네, 저도 전임 대표님께서 잘 받쳐주셔가지고 든든하고 앞으로 선배 정치인들이 다져놓은 기반을 더 튼튼하게 더 넓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회담 참석하셨는데 짧게 좀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굉장히 좀 진지한 분위기였고요. 예. 각 당의 대표님들이 대통령께 직접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오셔서, 예. 박주선 비대위원장님은 한 20가지가 넘는 이야기들을 쭉 요구를 하시고, 예. 또 이해운 대표님은 원전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또 말씀을 하셨고, 예. 저희들도 베를린 선언 이후에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도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를 원하는 말씀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눴고요. 예. 대통령께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좀 소상한 설명들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진지하게 서로 듣고 말하고 이런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두 분의 정치평론가께서는 기사만 놓고 봤을 때는 야당이 뭘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대표님은 많은 요구를 적어가면서까지 했다. 그 가운데 정의당의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진취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요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요구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사 조치라든가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을 재개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대통령께서 방향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개성공단에 남북경협 사업 시작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할 때 이 조치들을 피해 나감으로써 훨씬 더 강력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제 사드 문제 또 이게 내정의 문제라고 해서 뭔가 좀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들도 좀 드렸습니다. 예, 제가 그 가운데 궁금한 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드 문제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했다. 그건 아니다. 이런 확답을 하시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해 나가면서 판단해 나갈 문제다.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서 어떤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방미 기간 중에 나왔던 언급을 보면은 기정사실화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우려를 상당히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늘 냉탕 온탕을 오가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시의적절한가 하는 이제 타이밍의 문제가 좀 있을 듯합니다. 물론 제재와 대화를 같이 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 시점이 지금 말씀하셨던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할 타이밍인가? 이 시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짧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남북관계가 강대강 대결로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전략적 무실 정책을 계속 써왔지만 이제는 이런 것이 더 이상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의지들을 표명해 오기 시작했고 정부도 이제 평화 정책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그 이전에 강대강 정책 속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대반 조치들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의지로 저는 읽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글쎄요, 이제 국제 기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대통령의 고민도 있을 듯 하기는 한데 어찌됐건 지금 정의당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예, 어제 그 제1야당 대표죠.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부분을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말씀을 하셨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서 계속 다당제 하에서의 협치라는 명사는 굉장히 많이 써왔지만 실제로 이걸 협치를 동사로 실행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뭔가 전국이 꽉 막혔을 때는 직접 맞서 부딪히고 한 발씩 나가고 부딪히고 한 발씩 나가야 되는데 아예 그 소통 자체를 거부해버린다고 한다면 지금 이 꼬인 전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공당의 대표께서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끌고 나가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별로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자꾸 직접 대면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시고. 이런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이런 얘기들도 좀 오갔는지 모르겠군요. 어제 그 대표회담을 정리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예. 원래 지난번에 원내대표 5당 회동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얘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그때 한번 약속이 든 다음에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을 빨리 가동시켜서 내년 대응 국면이나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좀 본격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5당이 한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죠. 예. 추경안 처리, 대통령이 이런저런 정책과 관련된 소상한 설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추경안 처리 당부하는데 시간을 상당히 할애했다고 들었습니다. 각 당 대표들의 반응은 어땠던가요? 이 공무원 일자리 80억에 대한 논란이 이제 해소가 안 된 건데요.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게 다른 당에서는 공무원 철밥통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이 80억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 80억에 소요되는 일자리들이 소방공무원이라든가 경찰비라든가 시민들의 안전 생명 업무에 직결되어 있는 일자리들이고 너무 이 숫자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시급한 일자리를 좀 늘리는데 협조를 해달라 이런 걸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또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추경안을 일단 통과시키면서 부족한 부분은 각 당이 또 이후에 국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논의를 해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얘기도 좀 논의가 됐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 경제적인 후유증도 있지 않겠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걱정들도 좀 있는데 때문인지 1년 동안 일단 진행을 해보고 살펴보고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짧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2020년까지 1만 원 시대를 늦출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지 않고요. 오히려 중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반드시 만들어내서 2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벌써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벌써 지금 후유증이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경제 현장의 어떤 목소리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정부에서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매년 추진됐던 인상률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이 정책이 잘 정돈돼서 추진됨으로 인해서 좀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중소상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 이것이 이제 아르바이트 임금의 1,000원, 2,000원 오르는 것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기보다는 가맹점료라든가 높은 임대료라든가 그리고 대기업,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매출이 준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개선하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들을 잡아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듯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에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재원을 지출한다면 이것도 이제 돈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이 깊은 대목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어제 청와대 회동에 참여했던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말씀을 나눴습니다.